오늘장은 여기서 어제 좀 후반부 새벽녘에 시장이 무너졌어요. 딱 막판이 돼서 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여파가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그 여파 속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좀 받았다 하면 반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1차적인 기술적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당 영역에서 지킨다고 하면 다시 박스권을 그리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차익 실현 욕구를 시장이 얼마나 쉽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0월 8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밤에 있었던 다우지수 한번 보시면서 오늘 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398포인트 0.94% 하락한 41,954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개장 초반부터 조금 무겁긴 했는데 장 막판이 돼서 급격하게 좀 무너졌고요. 그게 무너지면서 다시금 5일선을 반납을 했습니다. 5일선을 회복하면서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설명드리고 있었는데요. 하루반이 버티지 못하는 5일선이었는지 끝자리 해당 구간을 반납하면서 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도하게 또는 과도하지 않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연착륙에 대한 기대치라기보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도 그냥 0.25 정도 스테이블하게 할 것으로 인식들 하고 있고, 또 파월 연준 의장께서도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점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것은 그동안에 올라왔던 주가의 상승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상승분에 대한 부담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재료가 없으면 힘을 쓰지 못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시장에 거슬리는 멘트가 있으면 반납하는 이러한 로테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 주가도 일부 조정, S&P 500도 일부 조정을 보여주면서 우선적으로 다우, 나스닥, S&P 500이 일단 조정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대 지수가 고르게 조정을 받았고요. 한 1%대 수준으로 고르게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 큰 주가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큰 반등은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매물 소화 과정에 있다라고 그냥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좀 거슬리는 멘트들이 있으면 이제 부담을 느끼는데, 여기서 부담스러운 분위기라는 것은 일단 기업적인 측면으로 보면 구글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고요. 구글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를 좀 끌어내렸고, 구글에 대한 내용은 법원 판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엔비디아가 역시나 대장이라서 버텨주긴 하는데, 엔비디아와 TSMC를 또 제외하고 나면 다른 쪽 종목군들, 아마존 이런 쪽 종목군들에서 클라우딩 컴퓨팅에 대해서 기대감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 클라우딩 관련돼서 마이크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빠지고 있는 부분. 사실 반도체 섹터에서 엔비디아와 TSMC가 없었으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주가의 부담은 더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나마 엔비디아가 대장이고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이 저 정도로 선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그래도 좀 버티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그 부분을 빼고 본다고 하면 별로 별 볼 일 없었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동발 이슈가 여전하고요. 지금 국제유가가 어제 굉장했죠. 굉장히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고, 78불까지 새벽에 체크를 했지만 현재는 75불, 76불 선상에서 다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세 형성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그냥 그저 그래요. 막 특별히 나쁘지도 좋지도 않게 그냥 그저 그런 정도 수준. 근데 주가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 지금 원전이란다. 유전을 좀 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석유시설을 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하겠나 싶습니다만, 지금 그쪽에 대한 공략 가능성들이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유가가 좀 약했잖아요. 약했던 유가 입장에서는 저 정도의 코멘트면 유가를 끌어올리기에 너무 맛있는 재료였던 거겠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가가 그냥 뭐 이 자리에서 1, 2불 정도 움직이고 있고 그런 정도의 사이클이면 덜할 텐데 지금 유가가 저점에서 수직으로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유가가 빠졌던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연준에서의 금리 결정이 있었고 중국에서 소비 둔화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유가의 하락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은 대미 수출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조업의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제조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의 급등이 나오면 제조 원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차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을 가져가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겨우 이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잡고 있다, 잡혀간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불을 지펴버리니까 시장에서 불을 지펴버리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압박감이 연출되는 것이고 이러한 압박감이 연출되어지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이 구간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뚜렷한 상승 전략을 쓰기보다는 조정권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극단적인 조정보다는 기술적 조정의 가능성을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반도체 쪽 또한 일전에 엔비디아 쪽에서 블랙웰 칩에 대해서 관련돼서 잭슨한 대표께서 말씀하시면서 좀 뭐라고 할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반도체 섹터의 기미가 별로 재미가 없고 오늘 또 발표됐었던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썩 재밌지 못해요. 지금 한 1%대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뉴스 기사를 좀 같이 보시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에만 역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중국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 엔비디아랑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어찌됐든 시세가 버티고는 있긴 하지만 이 중국 메모리에 대한 관련된 부담감들은 여전히 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엔비디아가 강경하게 유지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같이 묶여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볼 때 현재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기조이긴 하지만 분명히 차익 실현 욕구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 것 또한 맞다. 이렇게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장은 조정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장에 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전쟁발 이슈가 생겼을 때 그 주가의 하락이 연속성을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전 진정세는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벤트에 의한 조정은 멈췄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벤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죠. 왜? 가격적, 기술적, 차익 실현 이러한 욕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고가를 형성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차익 실현 부분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차익 실현 욕구를 시장이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장은 여기서 어제 좀 후반부 새벽녘에 시장이 무너졌어요. 장 막판이 돼서 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여파가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그 여파 속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좀 받았다 하면
반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1차적인 기술적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당 영역에서 지킨다고 하면 다시 박스권을 그리겠지만,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차익 실현 욕구를 시장이 얼마나 쉽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지표를 보자면,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지표보다는 이게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지표 뒤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의사록이 좀 오픈됩니다. 10일날 의사록이 새벽 3시에 오픈되는데, 그 전까지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은 최근 시장 기조상은 나름 호재였어요. 그러니까 굿뉴스 is good, bad news is bad였는데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연준 쪽에서 지금 나타나는 발언들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준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 시장이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준 쪽 인사들도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부분만 놓고 보면 오늘 나올 연준 쪽 이사들, 뭐 고스팅이라든지 뭐 콜린스라든지 여기서 나올 발언들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전쟁 관련된 이슈 때문에 국제유가의 움직임 때문에 분명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발언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시장은 조정받기 위한 빌미를 찾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박스권이냐 박스권이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밴드를 한 번 더 밑으로 열리면 박스가 완전히 좀 깨질 수가 있고, 지금 여기를 어찌됐든 사수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큰 박스를 그리면서 시간을 좀 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데, 현재 시장이 어떠한 경향이 좀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에 대한 기조가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공격적으로 급하게 막 쏟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쏟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가 있냐면 고가 인식이 좀 있어요. 고가 인식이 있어서 주가가 올라온 뭔 현상이 있냐, 차익 실현 욕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시장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지, 어떻게 그 물량을 소화할 것인지, 그걸 소화하려고 하면 나타나는 차익 실현 매물을 시장에서 그 물량을 충분히 받아서 되돌려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 되돌려 올리는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다.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은 전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두 가지는 공교롭게도 상극인 재료이다. 이 상극인 재료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도 매매의 길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매매의 길을 잡지 않았고, 오늘 어떻게 매매할지 현재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매매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매매를 시작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실전 관련된 영상은 별도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